이번 주 페어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 Study on Thinking Patterns of Large Reasoning Models in Code Generation이라는 논문이고,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은 우선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Large Reasoning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, 기존에는 사실 Mathematical Reasoning과 같은 태스크 위에서의 어떤 LRM의 리즈닝 패턴들을 보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는데, 이 논문은 매스매티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코드 제너레이션 분야에서도 LRM이 어떠한 리즈닝 패턴들을 가지는지 분명하게 분류하고,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떠한 실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텍소노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연구로, 네,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당연히 텍소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즈닝 데이터들을 모아야 될 텐데,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들을 이용해서, 네, 코더 이발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벤치마크에서의 파이썬 태스크만을 이용해서 리즈닝 트레이스를 수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떤 각 리즈닝 트레이스에서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, 이거는 사실 어노테이터가 하는 부분이라서, 네, 어노테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노벨티 있는 방법이 아니라, 네, 어노테이터를 사용해서, 네,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리즈닝 패턴에 대해서 여기서는 short descriptive phrase라고 하는데,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패턴인 건지 짧게 네, 어노테이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short description을, 네, 여기서는 리즈닝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어떤 어노테이트 된 리즈닝 액션들이 있을 때 당연히 유사한 액션들이 무수히 많을 테니까, 그 유사한 액션들을 지속해 반복적으로 계속 병합하고, 그 병합한 어떤 리즈닝 액션을 하나의 또 리즈닝 액션의 어떤 이름으로, 명칭으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어떤 미분류된 트레이스들이 있을 때 이걸 새롭게 모아서 당연하게도 그냥 미분류된 상태로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, 네, 이거를 최대한 비슷한 것끼리, 네, 모아서, 네, 액션의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몇 번을 하는지, 네, 이건 자세한 어떤 방법로는 잘 안 나와서, 네,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저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의한 텍소노미는 총 4개의 페이지가 있고, 네, 15개의 리즈닝 액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네, 최종 뭐 사실 더 많은 리즈닝 패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, 네, 여기서 정의한 텍소노미는 다음과 같이 총 15개다라는 것을, 네,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리즈닝 패턴들을 가지고 뭘 하냐? 우선 먼저 보면은 LRM들이 대체로 어떠한 패턴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. 이게 모델 패밀리마다 다른지,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리즈닝이라고 하면, 네, 되게 비슷한 워크플로우로 리즈닝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지, 이걸 좀 살펴보고자 했고, 네, 여기서 몇 가지 앞에서, 네, 분류한 텍소노미를 가져왔는데, 네, 뭐 태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면 컨텍스트 언더스탠딩 등과 같은, 네, 좀 줄임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 첫 번째 FP1 패턴은, 네, 사람과 같이 사람의 어떤 코딩 워크플로우랑 비슷하게, 네,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 요구 사항에 있는 모호성을 해소한 뒤에 솔루션들을 여러 개 비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코드 구현을 한 후에, 네,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마지막 그 코드에 어떤 결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순서로, 네, 리즈닝 패턴들이 가장 많은, 네, 인스턴스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LRM 어떤 패밀리마다 다른 게 아니라 리즈닝 능력이 있는 LLM은 대부분 모든 대다수의 인스턴스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하더라라는 걸 좀 발견한, 네, 실험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간단한 예시인데, 위 그림처럼 어떤 태스크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추가적으로 말로 하는 그러한 텍소노미 리즈닝 패턴이 있고, 네, 두 번째로는 어떤 요구하고는 어떤 코드 제너레이션 이 인스턴스에서 요구하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, 네, 한번 더
어떻게 보면 리캡을 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작성할 코드가 지켜야 할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자연어로 한 번 더 뱉는 컨스트레인트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같은 리즈닝 패턴들이 다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앞에서 대다수의 모델에서 비슷한 워크플로우로 패턴으로 코드 제너레이션 리즈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모델마다 다른 게 없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본 실험인데 Q&3 같은 모델은 크기와 사실 상관없이 어떤 그 모델 사이즈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이 어떤 이렇게 정의된 어떤 리즈닝 패턴들의 조합인 해당 조합이 가장 많은 그 프리퀀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Q&3 뭐 사실 리즈닝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Q&A 패밀리에서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랑은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딥식 R1 7 빌리언에서는 해당 어떤 Q&A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패턴이 가장 높지는 않은 이게 중간 정도 된 뭐 탑 3 정도 되는 그래서 솔루션 컴패리즌이나 아니면 ambiguity recognition 등과 같은 어떤 이런 패턴들이 캔3보다는 15에서 46% 수준으로 훨씬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패턴들을 아무리 분석해봤자 이게 그래서 실제 코드 제너레이션 성능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서 찾은 어떤 유효한 리즈닝 패턴은 이 유닛 테스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리즈닝 패턴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되게 많은 텍스노미를 정해서 되게 많은 리즈닝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절대값도 그렇게 크지 않고 성능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유닛 테스트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서는 가장 높은 0.23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직관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떤 모함을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솔루션들을 비교하는 것 어떤 그런 리즈닝 패턴들이 오히려 성능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또 하나 또 재밌게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그렇게 큰 흥미로운 결과는 없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암, 암묵적으로 뭔가 다 매스매티컬 태스크에서만 어떤 LRM이 어떤 리즈닝 패턴을 가지는지 뭐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LLM을 통해서 또 분류하기도 했는데 사실 코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태스크도 될 수 있겠지만 뭐 무튼 코드 관련된 어떤 코드에 특화된 LRM 어떤 리즈닝 패턴에 대한 텍소노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논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시간상 내용은 생략했지만 앞에서 찾은 이 유닛 테스트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 프롬프팅을 설계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소폭이지만 성능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단순히 텍소노미를 분류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거기서 발견한 어떤 리즈닝 패턴이 실제로 모델의 코드 생성의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까지 연관된 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또 이 논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